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2월 21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저희 12월 세 번째 주, 쩐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 왜 이렇게 힘이 안 날까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그래도 인사는 받으세요. 인사 좀 받아주세요. Hello everyone으로 인사를 올리는 쩐시황의 주인, 접니다. 오늘 12월 달에 들어서 그래도 뭐 좀 되겠다 싶어서 막 좀 기운차게 뭐 해보려다가, 역시나 또 안 되는 것 같아. 또 정치 리스크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또 아직 끝나지도 않은 다음 주 가야 이제 헌법재판소 그 특별 소결 1차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팔아제끼고 하염없는 계좌든 계속 울고 있고, 저 우는 계좌 언제 달라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도 울고 있고, 계좌 보면서 또 나도 울고 있고, 이러다가 하루하루 한 주, 그리고 또 12월 달도 또 다가게 생겼네요. 다음 주 가게 되면 저희 또 크리스마스가 한 주 있죠. 크리스마스 끝나면은 또 하루 이틀 뒤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배당락. 근데 배당락은 이번에 요즘에 배당 기준일이 다 내년에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되고 그때 배당할 즈음에 하다 보니까 옛날만큼 배당락 크진 않을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일단 패스. 그런데 느끼는 게, 와, 시장 가지고 이래 안 돼 저래 안 돼, 어머 이거 어떻게 막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하고 고민했던 약한 6개월의 시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래저래 여기까지 온 게, 올해는 참 그냥 됐다, 2024년 빨리 가라,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올해 고생 많이 하신 상황들이고, 상반기에 좀 뭐합니까? 하반기에 다 날렸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나머지라도 좀 어떻게 좀 챙겨나갈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이 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는, 이런 때 나의 관리 능력을 테스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계좌의 관리 능력. 그러니까 지금 뭐, 나 이제 주린인데, 뭐 주린이라고 그래서 뭐, 프리패스 이런 거 줍니까, 시장에서?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주린이어도, 같은 시장 흐름들 당하고, 같은 흐름 시장 쪽에서 그 똑같이 대하는데, 와, 계좌가 이렇게 빨리 녹는구나. 무슨 돈이 뭐 갑자기 이렇게 사라졌어. 무슨, 이거 누가 가져갔다가 빼놨다가 나중에 다시 주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주린이나, 아니면 좀 매매를 많이 해보셨거나, 아니면 매매 좀 5년째 코로나 때 들어왔다가 지금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원금 찾는 게 아직까지는 목표예요, 이러신 분들 모두 다 지금은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나, 그리고 또 아픔이나, 그리고 또 역경이나 이런 것도 들어왔었을 때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통 이런 시장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었을 때마다, 이거 도저히 한국어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럴 때마다 내가 좀 발전이 있어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코로나 때 만약에 처음 시작하셨다고 보세요. 그때도 벌써 지금 한지 4년째입니다. 지금 4년째 되게 되면은, 그때 한번 주식은 사서 바이앤 홀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이거 배신 첫 번째 당했습니다. 배신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쫙 빠졌다가, 그래서 계좌가 또 저 나락으로 갔다가 다시 또 보니까 조금 돌아와서 요즘 살 것 같다, 그렇게 몇 당 한 1, 2년마다 왔다 갔다 이걸 몇 번 하고 나다 보니까, 그럴 때 좋았을 때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해피했을 때 딱 한 번, 코로나 때 대거 자금들이 유입됐었을 때 딱 한 번, 나머지는 계속 출렁이면서 제가 시련과 역경만 들어왔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저희가 인간이면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들어왔고 또 위험자산에 대해서 이게 주식이구나, 이게 모든 삼라만상에 들어오는 미국의 작은 뉴스까지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하는 모든 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계좌를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능력, 제가 발전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계좌의 컨트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계좌의 컨트롤하는 능력이 더 레벨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나 주식하기 괴로워, 나 언제 원본 탈출하냐, 나 원본만 되면 그냥 다 정리하고 그냥 다신 주식하나 봐라,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저희가 AI 시대가 들어왔어요. 이제 조만간 내년부터 아마 많이 바뀔 겁니다. AI 시대 뭐 하나만 그 말로만 딱 얘기를 했는데 핸드폰에서 AI가 모든 걸 다 해버려요. 뭐 무슨 예약부터 뭐 무슨 뭐 그 티켓팅까지 뭐 다 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그러면 편하게 그러네. 근데 이런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니 라고 하는데, 그때 자네 그동안 수고했네,
AI가 이럴 때 할 테니까 자기는 집에 가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 뭐 해야 되나요? 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면 이런 투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문 탈출이 끝이고 내가 다시 나눠보자. 그럼 그때 가서 예금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1억 투자했는데 지금 뭐 6천만 원 남았다. 근데 다시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1억 됐다. 그러면 원본 탈출.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야, 나 이거 그냥 예금에 넣고 말래. 그때 이자율이 저성장기면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기로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해봐야 2에서 3% 정도까지 있는데 물가는 막 어느 때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2.2%막 2.5% 이렇게 나온다고 쳐볼게요. 나 이거 갖고 있는 원금은 이게 이자가 2.3% 갔다고 하더라도 2.5%안 됩니다. 카바가 안 돼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실질 금리로 환산하게 되면은 내 계좌는 오히려 그에 못 따라가는 게 됩니다. 내 적금 등계, 예금 등계죠요. 그럼 그거 가지고 돈 빼먹는다고 치는데 결국에는 원금 까먹는 쪽이에요.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근데 물론 주식으로 하게 되면은 원금은 그냥 후룩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이에 이런 실현과 역경을 겪는 사이에 내가 이 계좌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가져가고 스트레스는 덜 받고 그리고 오히려 시장을 좀 이용하는 이런 계좌의 컨트롤 능력들을 한껏 더 크게 배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해내야 돼 지금요.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럴 때 별거 없습니다. 이 정도쯤 돼서 좀 시장에서 어차피 여기들 계속 팔고 있다 보니까 팔고 있으면 약세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약세장일 때 많이 빠져서 이격이 커졌을 때는 다시 주는 현금 확 줄였던 거를 들어가서 다시 받는 때까지 들어갔다가 받는 데서 여의치 않다 그러면 줄이고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사고 그리고 다시 했다가 돌아가고 하는 이런 진입과 시장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것들. 첫 번째, 시장의 보조를 맞춰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 전략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계좌 처음 샀는데 마이너스 40% 아이 몰라 버텨 마이너스 60% 이건 뭐 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라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현금 비중을 좀 그거에서도 줄였다가 다시 더 싸게 사서 다시 올려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리했다가 또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 이걸 몇 번을 통해서 나의 계좌를 좀 업시키는. 근데 분명히 그래요. 그러면 아니 내가 그런 시장 타이밍을 잘 모르는데 그러다 역으로 만약에 올라가는 이게 제대로 가는 것 같으면 올라가는데 확 샀다가 내려가니까 또 손절하고 왔다가 손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주변에 잘하는 죄송합니다. 잘하는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럼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세요. 뭐 무슨 이거 퐁득한다 이거 이 종목 단 하나의 종목 이것만 사라 이런 거 해봐야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냥 시장 흐름도 좀 크게 보면서 좀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좀 어떻게 대응하고 이럴 때는 또 기다렸다가 좀 늘리고 하는 이런 좀 잘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가치 투자 이런 거 이런 좀 점잖지만 시장에 도움을 주는 컨텐츠 한두 개 정도로 딱 자리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좀 쑥스럽네요. 예. 괜찮습니다. 뭐, 슈퍼챗 이런 거 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뭐, 쏘실 하셔도 됩니다. 예. 두 번째, 종목입니다. 종목. 보통 보게 되면,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든 마련된 현금이 있다 보니까, 그럼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컨트롤하겠어. 그럼 보통 보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약간이라도 반등 나온다 그러면 시장을 팍 치고 올라가는 종목, 아니면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좀 이렇게 쭉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남는 이런 패턴을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 옆으로 이렇게 쭉 갔다가도 눌렸다가도 탁 튀어 올라가고 눌렸다가도 탁 튀어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다 있네. 분명히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장된 종목 한 2,500개 중에서 분명히 50개는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보고 거기서 내가 따라할 만한 게 뭘지 보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왜 그런지 보고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갖게 되면 이와 비슷한 또 뭐를 플러스 알파를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그 사이트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죠? 오늘 그런 쪽에 그런 좀 빛이 될 만한 공부가 되는데 공부를 그냥 조선업은 이런 겁니다. 조선업은 이제 산업의 사이클이 이렇고 저렇게 하면서 신주성과 지수가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투자가 될 만한 돈이 되는 공부를 하는 걸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냥 소개만 하는 거
그래서 무슨 암모지아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또 보세요. 이거는 그 LCO2라고 그래서 액화된 CO2를 이렇게 압축해서 하면 이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종목의 탐구와 그걸 가지고 같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이네. 그러면 나는 이런 때 언제 사고 언제 팔 수 있을 정도의 나의 능력도 같이 배양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제일 좋지 않느냐. 두 가지입니다. 솔직히 이거밖에 없어요. 시장 잘 보고 좋은 종목 잘 골라내고 그에 맞춰서 타이밍 잘 좋게 따박따박하고 이러면 고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고수가 되면서 계좌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또 시장 빠져봐라. 내가 그냥 지금은 손해지만 지금 뭐 어차피 시장 때문에 손해인 거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 한 10% 20% 손해지만 괜찮아. 나뭐 요건 버틸 것 같아. 이건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괜찮아. 요건 버티고 나머지 현금 쫙 사놓고 이럴 때 될 만한 종목이 뭐 있을까? 이럴 때 좀 해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 찾아가지고 그걸 또 담은 나머지 계좌 갖고 있는 종목들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 쪽으로 또 끌어올려서 10%라도 수익 내서 그걸 또 보강시켜 놓고 그렇게 되면은 하락하는데 계좌가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로 조금 더 챙겨 놓기 시작하게 되면 계좌가 마이너스 10% 빠질 걸 마이너스 5%만 그리고 마이너스 20% 빠질 걸 마이너스 10%만 이렇게 견뎌 놓게 되면은 나중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또 빠져도 계속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럼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다. 그때 내 계좌가 또 마이너스 20% 갈 뻔한 계좌가 마이너스 10%대에서 본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익이 나는 계좌로 가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저희가 할 일이고 저희 어렵게 이런 장에서 무슨 유튜브 방송 주식을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찾아가는 게 그런 내 계좌를 만들어낼 준비를 해가는 게 가장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좀 챙겨 나가야 될 시점이란 것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뜬구름 없는 소리를 얘기하냐고요? 뜬구름 속에서도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 그렇습니다. 시장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단 이렇게 쭉 해서 요때 돌릴 뻔한 시장이었습니다. 요때 한 12월 초 때 11월 말에서 10월 초 때 돌릴 뻔한 시장이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초를 치셨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쫙 밀려갔습니다.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때는 개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개인들이 쫙 빠져나갔는데 이런 때는 개인들 빠지고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은 정신 리스크 때문에 급하게 들어왔다. 매수입니다. 그때도 매수를 불러일으켰어요. 제가 이럴 때는 사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쭉 들어와서 이번에 탄핵 결정되고 났을 때 그때 보면서 이거 세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론이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앞으로 가야 될 절차가 좀 많을 거고 그 중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잘 수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예전에 탄핵 때와는 다르게 예전에 탄핵 때는 대통령이 되게 조용히 그냥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엔 되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절차가 지금까지 봤던 부분보다 조금 좀 길어지거나 좀 쟁점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 돼서 세론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딱 봤더니 이런 중요한 저항권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위쪽에서 움직였으면 제가 말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가 딱 저항이고 밑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한국 싫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또 플러스 환율은 안 떨어집니다. 이걸 조합을 한다. 환율이 워낙 강세가 나오기 시작해서 적어도 1,400원대 밑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들이 나와야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 리스크가 끝나고 변화가 나오는 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미국도 보게 되면 달러 계속 강세 거기다가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4.5, 4.6 찍고 있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매크로 지표가 저런데 신흥국 쪽 그리고 또 미국 아닌 다른 쪽들을 보겠습니까?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미국마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떡할까? 제가 계속 던진 얘기가 이거였잖아요. 미국마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FOMC 때 그 얘기를 드렸었어요. FOMC는 지금 그래도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갈 걸로 보는데 금리 인하가 계속 꾸준하게 내려갈 걸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기조. 그러니까 한번 금리 인하를 처음에는 B컷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물가가 잘 안 빠지네 확인이 됐잖아요. 왜 안 빠지냐면 미국 경제가 좋아서 게다가 플러스 알파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관세와 거기다가 또 나오는 재정 정책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연준이 후퇴합니다. 이렇게 가려고 했던 금리 경로가 이렇게 꾸준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고 한 번 내렸다가 속도를 줄여야겠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게 되면 미국은 당연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30% 올랐잖아요. S&P 500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거를 미국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조정에 빌미를 마련하겠다. 라는 쪽에서 그때 말씀드린 게 비중 줄이시라. 예, 현금을 늘려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제가 이런 거 눈치는 아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눈치코치 아주 달고 달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줄여놓고 다시 보자라고 하다 보니 결국 시장은 또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 또 그냥 좔좔좔 빠질 그럴 것도 있겠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지금 처음 이제 매일 시장 열릴 때 보면은 9시에서 9시 반 사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를 봐야 됩니다. 매도 강도 그러면 현물 매도 이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날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9시에서 딱 시작해서 장 시작하는데 뭐 큰 이슈 없는데 외국인들이 시작부터 9시 지금 현재가 10분입니다. 근데 1,000억이 넘어가요. 매도 물량이. 20분 됐는데 2,000억이 넘어가요. 오늘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시장이 안 받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기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매수 받나요? 안 받고 오늘 그냥 밀어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되면은 선물까지 같이 플러스 선물까지 같이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선물은 매도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거고요.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관은 그거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에 집중하지. 그러니까 매도 베이시스를 하락하면서 나오는 베이시스를 먹으려고 하지. 그냥 정의 베이시스를 먹으려고 어려운 얘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또 그냥 오늘은 지수가 많이 밀리겠구나. 그러면 그동안에 움직였던 거 탈탈탈탈 정리해서 일단 이상하게 좀 펼쳐놨던 것들을 좀 줄이고 또 압축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쪽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또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에 따라서 시장이 바뀔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봤는데 오늘이 좀 이렇게 시장은 밀렸고 그런데 또 지난번 저점대 부분까지 쭉 들어와 있고 그런데 오늘 매도 강도가 외국인들도 여기서는 딱 시작했더니 뭐 100억대, 50억대 매도로만 딱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반등 나올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오늘은 종목들이 그동안 유축됐던 거 쫙 펼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쪽에서 혹시나 시작했는데 50억대, 100억대 정도로 약하게 매도하고 있다. 그럼 이때는 한번 해볼까? 잠깐 종목 봐봐요. 그동안에 좀 기관들 많이 산 거 보고 외국인들 좀 산 거 보고 수업 갖추면서 될 만한 것들 이제 막 또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지금은 일단 보셔도 아시겠잖아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장이라고 하게 되면 고점 낮고 이렇게 되는 고점이 낮고 저점은 지금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지진하고 있죠. 이거 만약에 툭 빠져버려서 새로운 저점이 나오면 어떡하냐.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외국인들이 파는 장세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매도 강도에 따라서 약간 좀 조절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될 만한 시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액션을 또 짜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기회가 나서 하락장이라고 해도 많이 빠지게 되면 이런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쭉 밀리다가도 반등 나와요. 이럴 때 어떤 중요한 저항대 부분까지 가고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구나. 정리할 땐 정리를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가져야겠죠. 이번에도 또 내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셨다가 쭉 해서 어느 정도쯤 돼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이 중요한 그 검은 라인들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까지 또 반등이 또 기술적 반등 들어오겠죠. 이때는 내가 놓치지 않고 줄일 건 줄이겠다. 그러면서 줄이면서 시장 흐름들 탐구해 가봐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한 거고. 근데 조금 이제 좀 노련한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단련되고 역경과 기회를 역경을 통해서 좀 발전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 줄입니다. 그러다가 관망하고 있다가 이런 때 좀 많이 쳐져서 그 약간 또 투매 나오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거의 또 단기 바닥권이다 그러면 그때 또 물량 늘리겠죠.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야 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긴 한데 그래도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저점에 대해서 여기가 저점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일단 지금은 다른 거 없어요. 한국 시장 많이 쌉니다. 많이 싼데 그럼 외국인들이 싼데 싸니까 살까?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싼데 더 싸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PBR이 0.8배니까 이거는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런 거 싫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0.85배에 샀는데 0.6배까지 빠집니다. 그거 다 얼마나 더 손해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렇게 되는 거 가지고 뭐 큰 엄청난 룰인 것처럼 이때는 뭐 들어가서 버티면 된다. 버티는 게 녹으면서 버텨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적정한 때 들어와서 줄였다가 밀렸다가를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또 가치 투자에 한 주간 지나게 되면 거기서 보여주는 백미 코너, 외국인과 연기금, 사모펀드의 수급 뭘 샀는지 한번 보면서 저 여러 가지 흐름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주 뭘 샀는지, 코스피에서 뭘 샀는지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봤을 때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형주가 들어오는데 눈에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나마 하이닉스 많이 샀네요. 규모로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2위와 한 30%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많이 산 거죠. 때를 기다리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좀 축 처지면은 또 다음 자리 한번 봐야 되겠죠. 어렵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이렇게 되니 뭘 어떻게 이런 느낌입니다. 네, 반도체 하나 들어왔고요. LIG 넥스원 또 요거는 또 볼만한 것 같은데 좀 저항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저항대가 딱 있다 보니까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종목들 보게 되면 HD현대 마린솔루션, HD현대 중공업, H현마는 좀 제가 여러 채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거는 애프터 마켓에서 강자다 보니까 보셔야 된다. 뭐 패스, 뭐 자랑하는 코너 아닙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그런 패스 이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조선 쪽 매수가 들어온다는 쪽 확인되고 있고, 근데 조선주에 뭘 사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나중에 좀 티 맞추면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그게 거기서 거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현대비포나 삼성중공업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LS 일렉트릭 관심 가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력기기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은행 쪽 금양은 패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네이버 잘 들어오는데 그나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버티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이 돌변하게 되면 또 출렁임이 나오겠죠. 근데 잘 버틸지 지금이 딱 벽곡점이더라고요.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이천지도 사긴 사요.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사는 것 같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고 그중에서 이수페타시스 욕 나오는 종목인데 이거 또 다시 꾸역꾸역 돌리려고 하네요. 근데 어느 정도 저항선 들어온다. 좀 덜 건 덜어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주 아픔을 줬던 종목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한정 KBS 그나마 배당 높은 원자력 쪽이다 보니까 관심은 많네요. 그런 쪽에선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꾸준히 외국인들 사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 정도는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타이밍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 하나 들어와 있고요. 기아는 저희 이틀 전에 찍었던 자동차 코너 거기 영상 보시게 되면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스닥에서 뭘 샀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이번 주에 산 종목들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사는데도 추풍낙엽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사는 것보다 공매도 청산이나 이런 쪽으로 좀 들어오는 거겠죠. 좀 살려주세요. 그런 쪽이고 대주전자재료 그렇게 이것도 좀 들어오긴 하는데 좀 긴 시각에서 보겠죠. 그래도 일단 지켜는 보겠어.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2차전지 종목이 두 종목이 들어오고 2차전지 또 루닛 사는데 물렸습니다. 외국인들 어떻게 탈출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에서 AI 의료도 바이오로 보게 되면 루닛, 리가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올릭스 그리고 또 ST팜, 바이넥스 CMO 쪽 이쪽을 많이 사는데 주가는 영 재미가 없어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의 일념이니까 생물보안법 늦게라도 통과되겠지 라는 마인드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이오 쪽 많이 샀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못 가는 이유를 아시죠? 지금 같은 금리 쪽에서 이런 금리가 떨어져야 움직일 텐데 성장주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디밸류가 되다 보니까 여전히 재미가 없다는 쪽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JYP 엔터주 사고 있네요. 이런 쪽 들어오고 있고 엔터주 하나인데 이것도 약간 좀 묵직하긴 한데 잘 버티고 있는데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VT 외국인들 사는 거 좀 무서워 많이 사고 있어요. 화장품 쪽 하나 들어와 있고 그 밖에 리노공업, 동원하나텍, 파크시스템스 이 정도 반도체 쪽의 종목들도 좀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챙겨야 돼. 그러면서 파크시스템스는 눌리면 봐야 될 종목이긴 한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것도 AI 쪽에 모바일 쪽에 소켓의 강자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이 좀 역성장이 끝나나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요거 이제 좀 볼까라는 쪽들인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좀 나왔다는 거 좀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신 시스템 ESS의 강자들은 또 사고 있다는 쪽에서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바이오는 많이 샀네요. 근데 이걸 이제 미리 들어갔다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볼 것 같아서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이번 주에 여기 코스피에서 뭘 많이 샀나 보게 되면 그래도 그냥 이럴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야지 그러면서 그냥 느낌은 그래요. 누가 시켜서 안 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슨 금강위원장이 뭐 이거 패스. 예. 위에서 전화 받고 사는 거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자기네 우리가 싸다라고 생각해서 샀다라고 하게 되면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들어와 있고요. 시가총액 1 하이닉스가 없네요. 이 하이닉스 팔았던 것 같고 1위 들어와 있고 거기다가 상위 종목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지난주에는 상위 종목들을 쭉 들어오다가 이거 말고 조금 좀 개별적으로 픽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현대기아 들어오고 있고 두산마켓 이런 거 보게 되면 밸류업 쪽이죠. 그리고 또 LG전자는 다시 팔았네요. 그리고 밸류업 쪽들이 이제 가장 또 우리 밸류업 공시한 종목들 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합병 효과 때문에 조금 더 바라보지 않나 싶은데 약간 좀 묵직한 종목들 사기 시작했고 산일전기 좋아하네요. 이거는 좀 올라있기 때문에 저도 좋아합니다. 저 좋아하는 건 아시겠지만 근데 조금 지금은 조금 관망했다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자동차가 무지 많네요.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쪽들은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뭐 저는 기아인 거 아실 거고 그중에서 글로비스도 근데 이게 지금 해운 운임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 정도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쌈바 들어와 있고요. 바이오는 딱 하나 들어와 있네요. 농심도 사고 있는데 농심을 사느냐 삼양식품을 사느냐 아시겠죠? 네, 삼양식품은 조정시 산다 라는 쪽들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기금에서 코스닥 쪽에서 뭘 샀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들어오는 것은 가장 많이 산 게 와우 JYP네요. 그럼 아까 외국인들과 연기금 픽을 받았다. 잘 버텨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YG엔터 들어와 있고요. SM 들어와 있습니다. 슬슬 엔터 쪽에서는 관심이 많네요. 연기금 쪽에서. 그래서 그래도 시장을 이길 종목을 하나로 보는 것 같고 리노공업 들어와 있네요. 이것도 또 외국인들과 똑같이 신성델타테크. 네, 이거는 신성이기 때문에 제가 신성 불가침의 법칙에 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 그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실리콘투 의외로 사네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나 죽지 않았어 라고 하는 화장품 거기다가 CNC 인터내셔널 네 너무 많이 빠졌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 같고 게다가 또 휴젤도 그쪽 쪽에서 에스테틱 쪽에서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화장품도 들어와 있는 거 세 종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의외로 보니까 ISC 이거는 사고 싶은데 조금 또 떠 있죠. 원래 사고 싶은 건 올라가 있습니다. STI 또 이제 막 들어오시는 거 사는 것 같고 이오테크닉스 이 정도 반도체도 한 세 종목 되네요. 이것도 소부장인데 좀 특수한 소부장 쪽들이겠죠. 이거 좀 관심을 있다라는 쪽들을 내부 종목 되네요. 소켓 쪽들은 강자들은 다 들어와 있네요. 이런 것들은 눌리면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태광 저는 청홍매드보다 태광 얘기를 좀 드렸었고 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빛이 나는 클태 빛광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을 또 노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약간 특색 있는 거 사네요. 약간 시장보다도 한국이 잘할 만한 것들 중심으로 이것도 많이 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가고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모펀드 코스피에서 뭘 샀느냐라고 보게 되면 그래도 그러니까 요즘에 만약에 매매를 하는데 참고를 한다. 이걸 많이 보세요. 특히 이런 약세장 쪽에서 그래도 아주 좀 슬림하게 이렇게 잘 피해나가고 매매 잘하는 쪽들이 사모펀드인데 근데 고려안을 샀네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노리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아까 했기 때문에 패스. 아닌데? HD현대 미포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또 없네요. 이거 하나 딱 들어와 있고 조선 쪽 들어와 있고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쪽 좋게 보네요. 현대엘리베이터 이것도 그 남북경협주보다 저는 밸류업 쪽으로 보고 싶어요.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 남북경협으로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삼양식품 음식료 오리온 따라옵니다. 이거 따라오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다가 금융주 쪽에서 KB금융은 관심을 갖고 있네요. 그 밖에 LIG 덱스원 아까도 외국인도 사던데 연기부터 사모펀드도 따라 삽니다. 저항대 딱 돌파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 정도 삼성전기 들어오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또속전기 삼성전기 사는데 또 속아? 이런 느낌. 근데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보시는데 그냥 볼게요. 예전처럼 부품주 관련주 IT 쪽 이거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그래도 조선 쪽 하나 샀고 거기다가 잘 모르는 종목 2개 있고 거기다가 전력기기 쪽 샀다. 전력기기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주 잘 받아놔 있고 거기다가 환율 지금 그래도 높은 환율이다 보니까 작년 똑같은 환율 계산 작년 3분기 환율보다 지금 거의 100원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4분기는 그럼 환율 효과를 좀 노릴 수 있겠죠. 게다가 물류비 SCFI가 벌써 지금 지난 분기 대비해서 28% 떨어져 있습니다. 비용들이 떨어졌겠죠. 수출하는데 워낙 또 전력기기 쪽은 무겁지 않습니까? 변압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혹시나 오버 차징 받았던 것들이 떨어지면서 좀 비용들 깎인다. 환율은 덕을 보고 비용은 떨어지고 어허라 전력기기 쪽이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 쪽에서 한번 살살살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에서 사모펀드들이 뭐 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실리콘2가 1등이네요. 와 어이구 실리콘2 처음이죠. 이러면서 사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좀 보다 보니까 또 CNC 인터내셔널 클래시스 정도 미용 기기까지 보게 되면 휴메딕스 들어와 있고 이거는 또 필러 쪽의 강자 바디 필러 잘 판대요. 네, 이런 쪽에 들어와 있고 바이오플러스도 필러 쪽 이거 잘한대요.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런 쪽에서 들어와 있다 보니까 화장품 임의용 필러 이런 쪽들이 임의용 쪽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쪽에서 이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환율 효과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코나이 정책적 지역 화폐 관련주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스코텍 유한양행 말고 오스코텍을 지금 열심히 사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막 5만 주씩 사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스코텍 그렇다고 막 배팅을 못 하겠는데 워낙 또 회사가 또 이런 때 또 자회사 상장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은 회사입니다.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에이징랜드 이거 저는 자람 테크놀로지 좋아했었는데 에이징랜드도 또 관심 있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한번 섰는데 그래도 시장은 에이징이 대세다. 브로드컴 봐라, 마블 봐라 이러면서 움직이는 것들 이거 한번 또 눈길이 가고 있고요. 리노공업 이거 리노공업 계속 이거저기서 많이 사네요. 관심 있고 게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검투스를 또 사네요. 게임주에 한 종목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죄송합니다. 성광밴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눈에 띕니다. 이쪽도 지금 피팅 밸류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알테오젠 유일하게 저거 딱 그래도 계속 모아가고 있네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지지권 들어오게 되면 사야 되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금리 보고 사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딱 보니까 그래도 임의용 쪽이 가장 많네요. 이런 쪽에서 딱 중심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또 토요일인데 지금 시장 보다 보니까 마음은 우울하고 계좌는 더 우울하고 계좌 붙들고 울고 싶은 이런 마음들. 또 저희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너무 이럴 때일수록 지치게 되면은 말씀드렸죠.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순간 동맥 이거 다 영향 끼치고요. 제가 아파봐서 알아요. 아파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그래 월요일날 오게 되면 이번 반등에서는 저점 찍고 돌아오는 반등에서는 얼만큼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 비중 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죠. 이걸 짜는데 좀 집중을 해보세요. 그냥 종이 아니면 또 이런 핸드폰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계획을 써서 이게 얼마쯤 되게 되면 여기서 이런 거 정리하고 종목들로 정리를 하시든가 금액을 종목당 얼마씩 정리를 하시든가 해서 현금 채워놓고 다시 그때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 이런 전략적인 자세가 더 그래야 맨날 저희가 질질 끌려서 시장이 외국인들 파다 그러면 그래서 내 계좌 당하네 코 끌려서 이렇게 당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될 겁니까? 저희도 이제 주체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고 또 빗겨 나갈 건 빗겨 나가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좀 힘내시고 안 될 때 더 힘내야 됩니다. 그게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안 될 때 축 처지게 되면 진짜 이 축 처진 마음이 좀 돌아간다 그래서 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뭐가 준비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래 이렇게 빠지면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가야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도 그렇게 마음 잘 다스리는 한 주가 또 돼야 되지 않나 싶고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이거 한번 하셨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예, 행복한 계절은 그래도 가족들과는 행복한 크리스마스로 또 잘 다음 주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 거의 뭐 1년을 마감하는 입장 쪽에서 또 쩐시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아시죠? 네, 힘내시고 구독 그냥 해주세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나시면 또 좋은 그 컨텐츠 많이 올려드리는데 왜 나오고 그러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